오늘은 몽골의 대표적인 교회 연합체인 몽골복음주의 협의회가 2015년과 2020년에 조사하고 발간한 몽골 교회 연구 자료를 바탕으로 몽골 선교지의 기독교 상황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자료들은 몽골 교회의 실제 교회 수와 성도 수, 지역별 분포, 교회 등록 현황, 교단 구성, 지도자 교육, 그리고 교회 개척과 제자 훈련의 현실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오늘의 내용은 단순한 인상이나 추측이 아니라 몽골 교회가 직접 조사한 통계를 바탕으로 현재 몽골 선교의 흐름과 과제를 정리한 것입니다. 몽골 선교는 비교적 짧은 기간 안에 빠르게 성장한 선교지로 알려져 왔습니다. 특히 사회주의 체제가 무너진 이후 종교의 자유가 확대되면서 기독교 복음은 몽골 사회 안으로 본격적으로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선교사들이 몽골에 들어갔고 교회가 세워졌으며 몽골인 지도자들도 점차 배출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통계 자료를 살펴보면 몽골 교회는 단순히 성장했다는 말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현실 앞에 서 있습니다. 교회 수는 증가했지만 성도 수의 증가 폭은 크지 않았고 교회 성장의 속도도 이전보다 둔화되었습니다. 또한 지방 교회의 약화, 평균 복음화율은 1.41%로 보고되었습니다. 이 수치는 몽골 교회의 현실을 다시 보게 합니다. 과거에는 몽골 교회가 인구의 2% 이상 혹은 그보다 더 높은 복음화율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조사 결과는 몽골 교회의 복음화율이 아직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음을 보여줍니다. 몽골 교회는 2005년에 2020년까지 몽골 인구의 10%를 제자로 삼겠다는 비전을 세운 바 있습니다. 그러나 2020년 통계는 이 목표가 달성되지 못했음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몽골 선교가 단순한 기대나 구호만으로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이제는 정확한 현실 인식과 구체적인 전략이 필요합니다. 교회 성장률에서도 변화가 나타납니다. 1999년부터 2009년까지 몽골 교회의 연간 평균 성장률은 15.5%였습니다. 그러나 2009년부터 2019년까지는 6%로 낮아졌습니다. 다시 말해 몽골 교회는 초기에 빠른 성장기를 지나 이제는 성장의 속도가 둔화되고 내실을 요구받는 단계에 들어섰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지역별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몽골 교회의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는 수도 울란바타르와 지방 사이의 격차입니다. 2015년에는 울란바타르에 228개 교회, 지방에 297개 교회가 있었습니다. 2020년에는 울란바타르에 265개 교회, 지방에 303개 교회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교회 수만 보면 지방 교회가 수도보다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 교인 수와 교회의 규모를 보면 울란바타르에 훨씬 많은 성도와 자원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지방에는 교회 수가 많지만 한 교회당 평균 성도 수는 작고 목회자와 지도자, 재정과 교육 자원도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2015년 자료에서는 지방 교회의 평균 성도 수를 약 25명으로 보았습니다. 이 기준으로 보면 지방 전체 교인 수는 약 7,425명으로 추산됩니다. 반면 울란바타르의 교인 수는 약 22,774명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이것은 몽골 교회가 수도 중심으로 성장해 왔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몽골 선교는 지방 교회를 단순히 많이 세우는 것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지방 교회가 지속적으로 예배하고 제자 훈련을 하고 지역사회 안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이 중요합니다. 특히 2020년 조사에서는 몽골의 기초 행정 단위인 솜 가운데 약 172곳의 교회가 개척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솜마다 교회를 세우자는 비전은 여전히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교회 수를 늘리는 것뿐 아니라 그 교회가 건강하게 지속될 수 있는 구조를 함께 세워야 합니다. 몽골 교회의 규모를 살펴보면 대부분은 작은 교회입니다. 2020년 조사에 따르면 10명 이하의 교회가 49개, 10명에서 49명 규모의 교회가 313개, 50명에서 99명 규모의 교회가 143개였습니다.
반면 100명에서 499명 규모의 교회는 58개였고 500명 이상 2000명 이하 규모의 교회는 5개였습니다. 이 수치는 몽골 교회의 다수가 여전히 소규모 교회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물론 500명 이상 규모의 교회가 등장한 것은 긍정적인 변화입니다. 이러한 교회들은 몽골 교회 안에서 자립과 지도력의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몽골 교회는 여전히 작은 교회들이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몽골 선교의 과제는 단순히 더 많은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세워진 교회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목회와 교육, 예배와 제자 훈련, 재정과 행정면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국가 등록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몽골 교회가 겪는 중요한 어려움 가운데 하나는 국가 등록 문제입니다. 2015년 조사에서 국가에 등록한 교회는 약 36%였습니다. 2020년에도 국가 허가를 받은 교회는 203개, 곧 35.7%에 불과했습니다. 반대로 허가를 받지 못한 교회는 364개, 곧 64.1%였습니다. 이것은 5년이 지나도 교회 등록 문제가 거의 개선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교회가 국가에 등록되지 못하면 예배 장소 운영, 재산 관리, 사회봉사, 외부 협력, 그리고 법적 보호 등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등록 문제는 단순한 행정 문제가 아니라 교회의 지속성과 공적 사역을 위한 중요한 과제입니다. 물론 몽골복음주의 협의회와 같은 교회 연합체의 역할은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2015년 이후 몽골복음주의 협의회에 가입한 회원교회의 비율은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몽골 교회가 서로 연결되고 협력하려는 흐름이 강해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제 교단과 교회 정체성을 살펴보겠습니다. 2015년 조사에서는 무소속, 독립, 불분명한 교회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것은 당시 몽골 교회 안에 교단이나 교파에 대한 이해가 충분히 정립되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2020년 조사에서는 교단 소속이 비교적 분명한 교회가 약 70%로 나타났습니다. 그 가운데 장로교 계열이 약 40%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무교단 교회는 약 28%, 오순절 계열은 약 13%, 감리교 계열은 약 7%, 침례교는 약 4%, 기타 교단은 약 8%로 조사되었습니다. 이 변화는 몽골 교회가 점차 교단적 정체성과 조직 체계를 갖추어 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교단이 많아질수록 경쟁이나 분열의 위험도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몽골 교회에는 교단 간의 건전한 협력과 연합이 필요합니다. 복음 전파, 제자 훈련, 지방 선교, 사회봉사라는 공동의 과제 안에서 함께 힘을 모아야 합니다. 다음으로 지도자 현황을 보겠습니다. 몽골 교회의 성인 성도 가운데 여성 비율은 약 65%, 남성 비율은 약 35%로 나타났습니다. 여성 성도의 비중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여성 지도자들도 몽골 교회 안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2020년 조사에서 주요 교회 지도자 568명 가운데 남성은 308명, 여성은 260명이었습니다. 지도자 수만 보면 남성이 조금 더 많지만 성도 전체를 보면 여성의 비중이 훨씬 높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는 몽골 교회 안에서 여성 성도와 여성 리더십이 매우 활발하다는 점입니다. 다른 하나는 남성 사역이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점입니다. 몽골 교회가 가정과 사회 속에서 균형 있게 성장하려면 남성 성도와 남성 지도자의 영적 성장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도자 교육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2015년 조사에서는 전체 지도자의 35%만이 학사 또는 그 이상의 학력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2020년에는 상황이 다소 개선되었습니다. 학사 학위자는 174명, 석사 학위자는 83명으로 약 45%가 학위 수준의 교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성경 과정 수료자가 약 48%였고 신학 교육의 필요성은 여전히 높습니다. 몽골 교회는 성도들의 교육 수준이 비교적 높은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와 지도자들의 신학적, 목회적 역량은 더욱 중요합니다. 설교, 성경 해석, 제자 훈련, 상담, 교회 행정, 다음 세대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준비된 지도자들이 필요합니다. 교회의 사역 현황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2020년 조사에 따르면 어린이 사역과 기도 사역은 비교적 정기적으로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어린이 사역을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교회는 396개였고, 기도 사역을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교회는 350개였습니다. 그러나 전도 사역, 성경 교육, 청소년 사역은 상대적으로 약하거나 비정기적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청년 사역의 약화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19세에서 24세 청년이 없는 교회가 지방에서는 148개, 울란바타르에서는 59개로 나타났습니다. 청년들이 학업과 일자리를 위해 울란바타르로 이동하는 현상도 지방교회에는 큰 부담이 됩니다. 지방교회는 청년들을 양육해도 그들이 도시로 떠나면 공동체 안에 남아 다음 세대 지도자로 자라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몽골 교회에는 청년층을 위한 구체적인 사역과 양육 전략이 필요합니다. 사회봉사의 측면에서 몽골 교회는 돌봄, 구제, 자선, 어린이 보호, 고아와 장애인 사역, 노인 사역, 일복과 식량 지원 등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가 지역사회 안에서 선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교육, 가정, 문화, 지역사회 개발 등 더 넓은 영역으로 사역이 확장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교회 개척 상황을 보겠습니다. 2020년 조사에서 교회 개척 관련 설문에 응답한 교회는 434개였습니다. 그 가운데 21%는 예국 선교사나 예국 교회에 의해 개척되었고, 41%는 몽골 교회가 스스로 개척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36%는 기관, 지부, 교단 차원에서 개척되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변화입니다. 몽골 선교가 점차 예국 선교사 중심에서 몽골 교회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초기에는 외국 선교사의 역할이 컸지만 이제는 몽골 교회가 직접 교회를 개척하고 선교의 주체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개척에는 어려움도 많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준비된 사람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조사에서 교회 개척을 준비한 사람이 없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습니다. 재정 부족, 비전 부족, 지방으로 파송될 사람이 부족하다는 응답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교회 개척은 단순히 지역에 예배처를 세우는 방식으로만 진행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을 준비시키고, 팀을 세우고, 지역 상황을 연구하고, 장기적으로 자립 가능한 교회를 세우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제자 훈련도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2020년 조사에서 제자 양육의 비전이 있다고 응답한 교회는 478개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교회는 345개였습니다. 반대로 제자 훈련 계획이 없다고 응답한 교회도 176개였습니다. 이것은 많은 교회가 제자 훈련의 필요성은 알고 있지만 실제로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충분한 계획을 갖추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제자 훈련의 어려움으로는 시간이 없음, 인격적 미성숙, 자료 부족, 꾸준함 부족, 지도력 성장의 한계, 재정 문제 등이 제시되었습니다. 특히 몽골 교회에는 몽골 성도들의 상황과 문화에 맞는 성경 교육 교재와 제자 훈련 과정이 필요합니다. 외국 교재를 단순히 번역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몽골의 언어와 문화, 도시화, 청년 이동, 가정 구조, 지방 현실을 고려한 자료가 필요합니다. 이제 전체 내용을 종합해 보겠습니다. 2015년과 2020년 통계는 몽골 교회가 여전히 살아있는 선교지임을 보여줍니다. 교회 수는 증가했고, 몽골 교회는 전국적으로 복음주의 공동체를 형성해 왔습니다. 또한 외국 선교사에게만 의존하던 단계에서 벗어나 몽골 교회가 스스로 교회를 개척하고 선교의 주체가 되어가는 변화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몽골 교회는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복음화율은 아직 낮고 교회 성장의 속도는 둔화되었습니다. 많은 교회가 소규모와 미자립 상태에 있으며
지방교회는 인적 자원과 재정, 교육 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미등록 교회 문제도 여전히 심각합니다. 지도자 교육과 제자 훈련, 남성 사역과 청년 사역도 강화되어야 합니다. 이제 몽골 선교는 얼마나 많은 교회를 세울 것인가 라는 질문에서 어떤 교회를 세울 것인가 라는 질문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또한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교회에 출석하는가를 넘어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지고 있는가를 물어야 합니다. 몽골 선교의 미래는 단순한 숫자의 증가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복음이 몽골 사람들의 삶과 가정, 지역사회와 문화 속에 깊이 뿌리내리는 데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의 몽골 선교는 양적 성장과 함께 질적 성숙을 추구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정확한 통계와 현실 인식이 필요합니다. 지방과 솜 중심의 선교 전략도 강화되어야 합니다. 소규모 교회와 미자립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도록 돕고 목회자와 지도자 교육을 강화해야 합니다. 또한 청년과 남성 사역, 다음 세대 사역, 제자 훈련, 사회봉사 사역을 균형 있게 발전시켜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몽골 교회는 성장의 가능성과 위기의 징후를 동시에 지니고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더 큰 구호만이 아닙니다. 정확한 현실 인식, 겸손한 평가, 그리고 사람을 세우는 장기적인 선교 전략입니다. 몽골 선교는 이제 교회를 세우는 단계를 넘어 제자를 세우고 지도자를 세우며 몽골 사회 안에서 복음의 신뢰를 세우는 단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몽골 선교가 우리에게 던지는 중요한 과제입니다.